요걸 없애는 건 어떻게 하죠? 슬라이드 쇼를 슬라이드 쇼 하시고 요거 하시면 요걸 조절해서 요게 안녕하세요. 중앙대 창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이것이 장수로 76페이지, 78페이지예요. 오늘 이거 발표하는 것이 15분이라고 그러는데 5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본다면. 그런데 주요한 시간에 몇 분에 해야죠? 예, 지금 뭐 시간은 넘어가면 네. 한 20분. 그런데 저기 오늘 지금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왜 정치학에서도 발표하고 경제학에서도 발표하고 오늘 이것을 어디서 발표하나 저기 안동에 있는 회계정보학회에서도 비슷한 논문을 발표할 거고 오늘 대구에서 이것을 경영교육학회에서도 이것을 발표를 하려고 돼 있는데 이거 더블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는 목사예요. 그랬는데 여의도수목으로 45년 돼가지고 내가 선장 출신 공무원 하다가 전두환 정부 때 15년에 15년 동안 해양수산부 전신인 수산청에 근무하다가 해직돼 가지고 전두환 정권 시대에 80년대 35살에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2배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회계학이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회계학하고 증권을 할 재무를 전공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중앙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하고 2090 중앙대에서 박사과정 3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최초로 3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전주대에 90년에 갔다가 2004년까지 있다가 중앙대 창업대학원에 거기로 와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석사 박사 과정 하는 것을 하는 그 과정을 25년 동안 하다가 15년 전에 정년을 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문제가 점이 있고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정에서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앞에 내 설명이 불필요하게 우리 박 교수님이 금융경제 대정보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서 얘기하기가 훨씬 가볍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과, 기술과 경영을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이냐. 금융보다도 더 포괄적인 것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세계와 한국 정치 경제의 문제점이 뭐냐, 해결하는 문제점이 뭐냐. 두 번째, 세계 정치 경제에서 그럼 한국 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치가 어떻게 됐냐. 세 번째,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변화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번째, 한국 기업 경영의 혁신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섯 번째,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과 기술과 경영의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인공지능의 최첨단을 하고 걷고 있는 것이 챗GPT인데 여러분들이 챗GPT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모른다면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챗GPT에 관한 것을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물을 때 챗GPT가 이거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오늘 논문 발표하는 제 주제예요. 양이 많으니까 78페이지 되어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있는 것으로 이 자료는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레퍼런스도 최신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참고문헌을 했으니까 석사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은 반드시 뒤에 있는 레퍼런스를 확인해 가지고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세계 경제의 문제점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세계 경제의 순환을 봐보면은 대개 한 10년마다 한 번씩 호황 불황이 겹쳐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1930년대 경제공황, 미국 경제공황, 이 1930년대 미국 경제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SOC 산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때부터 근본이 제도가 없어져 가가지고 와서 19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에 우리가 1950년에 뭐를 했느냐 6.25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가 전쟁이 일어났을 그 시점에 1950년에 우리나라 인당 GNP가 얼마였느냐 54불이고 미국의 GNP가 수급댐이 있었고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5배나 잘 살았다. 미국이 256불.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이 일본이 한 10,000불 정도 되고 필리핀이 650불이에요. 650불. 우리보다 5배나 잘 사는 미국. 그랬는데 1960년이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들어와서 6.25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급진적으로 7, 8%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봐보면은 최근에 2021년부터 우리가 봐보면은 21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해가지고 경기가 엉망진창이 돼 있을 때 선진국은 6.9%, 3.2%, 2.7%, 중진국, 하국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비드로 인해서 3년 동안 나오고 있는 이 경제 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엄청 어려워졌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전망을 해놓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세계 했는데 엄청 어려워졌다. 데이터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196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못 살았던 때 그때를 거쳐가가지고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우리가 1979년에 서독에 광고를 보내고 월남 파병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7, 8% 성장을 해가지고 1988년에 세계 올림픽을 하고 1995년에 OECD 가입해가지고 1997년에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에 대한 대비 안 하고 세계화 해가지고 IMF를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150%의 외화를 1년 만에 갖고 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잘 해가지고 우리가 3% 이상 성장을 해서 2021년에 우리가 34,000불 우리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2021년에 35,000불이 돼가지고 이북보다 60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둘러서고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 들어가가 윤석열 정부 들어왔는데 엉망진창이다. 봐보자. IMF로 해가지고 세계 경기의 집중력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력도 과거로 쭉쭉 떨어지고 있다. IMF로 해가지고 2021년에 봐봐라, 세계에서도 쭉쭉 떨어지고 있다. 누가 이런 정치도 잘못했고, 학교도 잘못했고, 기업도 잘못했고, 엉망진창이다. 그 원인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6.25 전쟁 해가지고 우리가 6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1차 5개년, 2차 5개년 그래가지고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까지 해가지고 잘 됐다. 8~9% 성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쫓아왔다. 그런데 글로벌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까먹기 시작하는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2023년에 2024년 우리나라의 문제, 경제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정치를 못 차리고 정치가 경제를 사로잡고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잘못한 거,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산업 정책은 잘했는데 그 중에 제일 잘못한 거 하나만 나라 잘 기르자 해가가지고 이게 인구 정책을 잘못해가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 100만 명 이상을 낳은 사람이 작년에 24만 7천 명 0.7%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출산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에 해결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싸우고 있는 지금까지의 상황. 윤석열 정부가 엊그제 기자간담회 하고 여야 만나가가지고 2년 지나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저출산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출산을 부총리급으로 만들어가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다. 15년 동안 286조를 했는데 돈 어디다 썼냐? 제대로 쓰지 않고 나눠먹기 식으로 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정치가 경제를 사로잡아가지고 부정부패 청구 쭉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이거 한번 쭉 읽어봐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한국의 IMB에서 한국의 회계 투명성을 일본도 미국도 하지 않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을 20년 전에 2011년에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나라가 2019년에 63개국 중에서 63위, 2019년에 63국에서 62위, 2021년에 57위, 2023년, 작년에 37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7%, 7번째 소득인데 회계 부정수패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대통령이나 두 사람이나 감옥에 갔다 오고 문재인이나 윤석열도 조사하면 안전한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부패 지수 여기가 엉망진창이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70년에 101만 명이었어요. 85년에 67만 명, 90년에 73만 명, 2000년에 64만 명. 그런데 작년에 얼마냐? 24만 5천 명, 0.75다. 여기서 결혼을 안 하는 남자 여자는 반드시 결혼하면 3명이서 놔둬야 한다. 그거의 애국자다. 우리나라의 위상 2020년에 우리나라가 2012년 6월달에 2050 클럽에 진입했는데 2050 클럽이라는 게 뭐냐? 1인당 GNP가 2만 불이면서 인구가 5천만이 되는 것이 2050 클럽이다. 2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들은 일본이 1987년, 미국이 88, 프랑스, 이탈리아 90년, 독일이 91년, 영국이 96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2012년에 2050 클럽에 진입했는데 20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더라도 회복이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3~4년 안에 산가불 소득의
5천만이 되는 것이 2050 클럽에 기임한 나라 명실공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2050 클럽에 2011년에 해가지고 2021년에 3050 클럽에 진입을 했는데, 이탈리아는 3050 클럽에 떨어졌어요. 작년에.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못하게 이런 상황으로 막 했다.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거 쭉 한번 봐와 보세요. 여러분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느끼지 못하는가? 소득, 양과 빈부격, 부자는 부자들 탓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어 있다. 이런 거 인공지능 시대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4차 산업을 얘기해서 뭔 얘기를 했냐? 크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 시대가 돌아오면은 700만 개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뭘 만들었느냐? 청와대에 일자리 상업판을 만들었는데 전체 5년 동안 제 일자리를 못하는 일자리 창출을 억지로 공기업에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가가지고 지금이 그거 다른 것도 못하고 엄청을 해놓는 그런 너무 개판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놨다. 인공지능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셔요. 우리나라 이거 사법 행정이 엉망진창이다, 개판이다, 제대로 통과가 안 돼 있다. 이런 거 또 보세요. 중장기 부동산 규제, 불공정 관계, 우리나라 나라 살림이 엉망이다. 학계자산 말만 해놓으면 뭐하느냐. 한국 기업 병행 정책이 프렌드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한테 넘겨줄 때 재정적자가 57조였는데 2년 동안에 87조를 넘겨줬다. 이게 윤석열 정부 뭐 하는 거야? 이게 AI 시대 인문학과 기술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것 쭉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얘기 자꾸 끝나나 학회가 이게 형식적인 학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할 소리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쓸데없는 시간 오전부터 해가가지고 하고 이런 얘기 이런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 하는데 기도 관련 한다고 내용도 없는 것 가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챗GPT 해보더라. 챗GPT 해보더라. 인공지능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영 로봇 경영에 챗GPT 해본 사람 이거의 문제가 이거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서 말은 뭐 인공지능 다른 얘기를 하면서 CGPT를 한 사람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해봐야 하는 거야. 안 한 사람이 교육 와가지고 인공지능 얘기고 챗GPT 챗GPT가 무엇이고 챗GPT를 어떻게 깔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챗GPT를 쫙 설명을 해놨어요. 챗GPT는 쉽게 챗GPT는 2022년에 챗GPT 말에 10월달에 구글에서 챗GPT 3.0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검색을 하는 것에다가 챗GPT라는 3.0이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50불수를 받다가 25불씩 받게끔 딱 했는데 2023년 2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1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빙 AI 4.0을 만들어가가지고 빙 AI 4.0을 만들어서 무료로 챗GPT를 활용할수록 만들어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빙 AI라는 것을 따라서 그거를 창을 열어보면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영어로도 국문으로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나온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챗GPT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엉터리다. 우리 세타관리 하시는 우리 교수님 해보셨어요? 빙 AI 들어가가지고 엣지에서 나오는 거기에 검색해 보셨어요? 당연히 해보시고
그 외에 챗GPT, 빙 AI를 엣지에 빙 AI를 알아서 거기에서 치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나오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 챗GPT를 해보지 않는 사람이고, 챗GPT를 해보지 않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저 입에 담기 말아라. 챗GPT에 가면 일본에서부터 쭉 설명해놨어요. 여기에 어떻게 활용하고 잘못된 것이 오해가 뭐고 하는 걸 했으니까 자꾸 손 들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를 슬프게 해요. 챗GPT의 문제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비교는 되는가, 다들 마지막으로 1930년대에 인도 간디가 마하트라 간디가 7억에 그 당시에는 한 5억 정도, 5억에 영국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7대 죄악을 이것을 없애야 한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정치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력 없는 노동,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도덕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는 21세기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느냐? 첫째, 교양 교육을 잘 갖추도록 해야 한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공지능이나 요즘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맹을 제출하게 글들을 가르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고 대학교 진학률이 7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맹이라는 건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문맹을 극복했으면은 부모 덕으로 유산으로 안 살고 내 덕으로 살 수 있는 뭐는 프로페셔널 테크놀로지, 프로페셔널 엑스퍼트,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부모도 아버지로 살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대학에 80% 이상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잘해가지고 잘만 하면 잘 된다고 봐. 세 번째, 일반적인 교양을 잘 갖추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기부를 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노블리스 문제를 실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노블리스 실천을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내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법과대가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을 졸업한 사람이 조국 교수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해가지고 이번 국회의원까지 됐대. 또 하나 그 집 아내는 정경순이는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영문과 1등을 나와서 동양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그 아들 딸을 부정부패를 해가가지고 해서 아내는 감옥에 갔고 조국이는 지금 2심에서 감옥에 갔던데 대법원에 가서 이제 코 끝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대학 동양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이런 개판인 이런 노블리스 의제를 실천하지 못한 이런 인간이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군림하는 이런 나라,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개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